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24강은 조선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1편 성과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면은 최근 언론 기사의 사파로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가해자들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성희롱, 성폭력을 행사하였을까라는 의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양성평등의식이 결여된 원인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에 한 말들이나 신념들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성폭력 예방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지사는 서슬프른 전두환 군부 정권 때 발생한 1986년대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한 이력까지 있으니까요. 가장 본질적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 함은 자신의 감정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마주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왜곡하면 위선과 이중성의 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인 성욕을 표현하거나 소통하는 연습을 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지요. 결국 우월적 지위에 올라갔을 때는 여성을 단지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폭력적, 이기적,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욕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향가인 처용가에서 보이는 성에 대한 솔직한 표현과 고려시대 남녀 상렬지사가 대부분인 고려가요에서 보이는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보면 성에 대해 남녀 사이의 평등한 관계였으며 또한 성에 대한 감정의 표현에 어떠한 구속도 없이 나름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에 대한 인지와 표현의 억압과 왜곡은 남녀 유별, 남녀 칠세 부동석, 여필종부, 남존여비라는 조선의 유교적 규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은 감정을 대하는 조선시대의 모순과 부정직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남녀 간의 정욕은 하늘이 내려준 바, 성현의 가르침은 따르지 못할지언정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어길 수는 없다 입니다. 인간 본성을 왜곡하는 조선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던 허균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618년 능지처참을 당하고 맙니다. 허균처럼 인간 본성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정직하고자 한 현대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필가 피천덕 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생활 중 이란 수필에서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보고 싶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고운 얼굴을 보고도 욕망이 없는 인간은 빈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적인 언유와 역설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이 없으면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상실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화면의 그림은 조선의 천재 화가인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본 그림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정 결과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배경의 석축 방식을 보았을 때 장소는 왕이 정사를 논하던 경복궁이라는 것. 둘째, 망근 위에 쓰는 사방관의 형태를 보았을 때 3명의 남자 참석자들은 당상관, 지금으로 보면 차관급 이상의 인물들이라는 것. 셋째, 머리에 어간을 쓰고 있는 여인은 궁궐에서 일하는 어녀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조 45년의 영조실록에 따르면 김기장이라는 자가 연회를 위해 어녀를 자기 집에 몰래 숨겨 두었는데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어녀까지 동원하는 양반과 주자학의 위선과 이중성을 신윤복은 그림을 통해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하는 대개가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만들고 양성 불평등을 극한치로 올린 시대가 바로 조선인 것이지요. 우리는 통상 2조 500년 역사라고 합니다만 인조 반정을 분수령으로 하여 도저히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23년 인조 반정 후의 270년간의 조선을 제가 조선민국이라 칭한 것이지요. 조선의 결혼제도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풍습이었는데 조선민국에 들어와서 남성, 부계 중심의 집성촌이 형성되면서 시집간다로 바뀐 것이고 족보의 등재도 조선에서는 남녀가 동등하게 등재되었으나 조선민국에 들어서 여성은 출가 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도 성종 11년 어우동의 사례에서와 같이 초기의 실록에 따르면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능동적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한 반면 조선민국에서 그랬다가는 즉시 사회적 매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조선민국의 신념체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을 편의상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951년 이전 출생자, 즉 만 70세 이상인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남 이녀를 두고 있다고 간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유산을 이남 이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겠습니까? 또는 장남 혹은 남자 자식에게 조금 더 많이 배분하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그룹, 즉 50세에서 69세 사이의 남자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부인 혹은 며느리의 추석과 설날 및 제삿날의 참석 횟수와 방문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댁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시댁 친정 차별 없이 균등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결정은 조선에 가까운지요? 아니면 조선민국 쪽에 가까운지요? 제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이 조선보다는 조선민국의 문화와 규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미국인으로서 조선시대의 족보와 상속제도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독특한 분이 있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이신데요. 요즘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 개혁으로 규정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가장 논리적이고 치열하게 반박하면서 우리 한국인을 대신하여 일당백의 용기와 전문성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방어하고 비판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는 조선시대 분재기 연구를 하면서 율곡 이의 모친 신사임당은 5남매 중 둘째였는데 5분의 1의 재산을 받은 기록이 있다. 아들인 율곡 이 자신도 7남매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분배했다. 큰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거나 딸에겐 물려주지 않는 게 아니었다.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고 제사를 모시도록 한 종손 전통이나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식의 불평등 관행은 17세기에 굳어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안희정 지사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서 김종철 대표가 양성평등의식이 없어서 성폭력범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의 머릿속에 알알이 박혀있는 조선민국의 문화적 유전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본성에 위선이라는 탈을 씌우고 여성을 대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조선민국의 유전자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한 앞장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한 자가진단표에서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의 남성 모두가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과 이성의 관계를 보면 감정은 주로 삶과 죽음, 즉 생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이성에 우선하여 발동됩니다. 심지어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는 생존 본능에서 발현하는 감정은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기에 앞서 먼저 마주 보아 주어야 합니다. 즉, 성추행이든 성폭력이든 예방의 첫 단추는 성적 본능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위선의 탈을 본인도 모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위선과 이중성의 탈 때문에 여성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나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거나 소통하는 연습을 전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조선 역사 500년 하나면 됐지 왜 조선은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두 개다 라고 하면서 굳이 조선민국이라는 불온한 신조어까지 만드는지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나 민족이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지구 인류 78억 명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인간은 과거라는 번역기가 없으면 현재를 인식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인식과 미래의 예측 둘 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과거를 주목하여 선택하느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선민국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 생존을 위협하는 저주받은 유전자라면 그것을 잘라내어 없애버리거나 무시하여 고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 중 인조 반정부터 대한제국 성립까지의 270년을
조선민국으로 분리 고립시켜 이것들의 나쁜 유산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삭제, 단절, 고사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행복 탐색의 시작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What lies within us?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꺾은 역사적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집단적 무의식은 행복 성취를 위한 개인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500만 명이 잠재적 성범죄자가 된 데에는 조선민국의 유전자가 그 온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조선과 조선민국 사이의 적나라한 차이는 여성의 인격과 권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기원, 국가의 통치 이념, 개인의 행동과 평가 기준, 권력 구조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점은 이러한 조선민국의 악성 바이러스가 사나운 속도로 전파되어 5천만 명 전체가 감염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감염의 재난적 현상과 영향을 살펴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과 백신에 대해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